오늘 팔도 면객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이곳의 고즈넉한 풍경을 쏙 빼닮은 데다 요즘 한창 제철이라는 오늘의 면 요리. 이때쯤 꼭 드셔야 될 메뉴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막국수인데요. 지금 허걱하신 분들 많으시죠?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운 요 막국수가 사실 겨울 음식이라고요? 겨울에 막국수가 유명한 게 맞아요? 막국수를 뭘로 만들어요? 메밀로 만들잖아요. 메밀이 햇메밀이 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햇메밀을 수확해서 도정을 마치고 가루를 냈다가 나중에 각 뽑아서 동치미에 말아먹는 음식이죠. 동치미 언제 만들어요? 겨울에. 겨울에 만듭니다. 그래서 막국수와 냉면은 겨울 음식이죠. 그중 이곳엔 오랜 세월 묵묵히 터를 지켜온 전통 막국수집이 있는데요. 1년 365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통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 집만의 그 매운맛이 있어서 특유의 맛있고 감칠맛이 땡겨서 자주 들려요. 살면서 뭔가 감칠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팔도 명객도 얼른 맛을 봐야겠죠? 일단은 막국수 종류는 다 먹으려고요. 비빔, 물, 온면 셋 다. 다 드시겠어요? 아니 여기는 안 먹고 가면 나중에 뭐 하나 빠뜨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와. 아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 뜨끈한 국물로 속을 달래줄 온 막국수부터 가출한 입맛도 돌아오게 할 새콤한 비빔 막국수. 거기에 인행치행 겨울의 참맛, 물 막국수까지 총출동. 소리부터 찰진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해요. 온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수한 진짜 고기국수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 이제 물막국수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면서 담백하고 청량한 그런 가장 대표적인 시그니처 메뉴가 아닌가 하고요. 가장 놀랬던 게 비빔 막국수는 매워요. 매운데 기분 나쁘게 매운 게 아니라 기분 좋아지는 매운맛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계속 들어가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한 4, 50년 됐을 거예요. 할아버지 계실 때부터 다녔고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다녔고요. 여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봐요. 아버지 손잡고 왔습니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인장. 그렇게 2대에 걸쳐 40년 넘는 세월을 막국수와 함께 했는데요. 여주가 어떻게 강원도처럼 북단도 아닌데 이 막국수의 대열에 꼈을까요? 한국전쟁 직후 여주로 온 피난민들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 농사를 지었고 자연히 메밀 요리가 발달했다는데요. 오히려 수도권과 가까웠고 교통량이 많아서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된 거죠. 특히 여주 막국수는 북한에 있는 강계 지역의 메밀 요리와 비슷한 점이 많답니다. 고성 쪽은 아무래도 면발, 메밀의 면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새콤달콤한 양념을 되게 중요시 여겨가지고 닭갈비랑 같이 곁들여 먹기 좋은 막국수가 발달을 했고요. 여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 고명에 좀 많이 치중을 해가지고 고명의 독특한 식감이 사람들한테 이제 먹으면 한 끼 거뜬한 막국수다. 독특한 식감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맛을 자랑하는 여주 막국수. 그 비결이 궁금해지는데요. 비법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는 막국수의 주인공인 메밀가루. 요거는 전분이다. 네, 맞습니다. 역시 메밀 향은 향대로 살리고 또 탱글탱글한 식감은 식감대로 살리는. 네네. 원래는 그 메밀 자체의 그 성분에는 네네. 그렇게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찰기가 이제 없어서 뭉쳐지지도 구수 않고. 뭉쳐지지도 않고 네. 막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맛을 잡은 거죠. 툭툭 힘없이 끊어지는 메밀 특유의 식감을 보완하기 위해 주인장의 아버지는 몇 년간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데요. 그 결과 메밀가루에 고구마 전분을 섞어 씹는 식감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는 것도 주인장의 신념인데요. 그래야 탱글탱글한 식감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삶은 면은 찬물에 헹궈 전분을 한 차례 제거해야 텁텁한 맛을 없앨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특급 비법으로 만든 양념장까지 더해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고요. 제가 원래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먹을 때마다 되게 매콤하면서 이렇게 끓이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까다로운 명객들의 입맛을 단번에 사로잡은 비결.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기교 없이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오래전부터 지켜온 이곳만의 철칙이자 신념입니다. 24시간 숙성을 시키는 이유는 마늘, 향신료가 들어가다 보니 음식이 다 따로 놉니다. 그러다 보면 얘를 잠재워주는, 그 맛을 잠재워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 직접 담근 조선간장을 넣어 2차 숙성까지 거친 후에야 비로소 양념장이 완성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양념장과 환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낼 동치미 육수엔 정성도 정성이지만 상상 그 이상의 재료가 들어간다고요. 변하지 않는 맛을 위해 직접 만든 땅굴 냉장고에 각종 재료가 끝도 없이 쏟아집니다. 지금 넣으신 건 뭐예요? 소금물하고 메밀가루 푸른물이에요, 이게. 동치미를 담글 때 풀을 써요, 풀을. 밀가루 풀을 써가지고 넣는 줄 아는데 저희는 그걸 안 쓰고 메밀가루를 사용해가지고 물풀 대신에 풀 대신에 이걸 써요. 이렇게 자연 숙성한 동치미는 매일 가장 잘 익은 것만 선별하여 손님상에 올라간답니다. 그 맛이야 뭐 말 안 해도 상상이 되시죠? 살아있네요. 이거는 바로 쓸 수 없고요. 요거는 이제 가서 이제 정제를 해서 다시 이제 그 슬러시 하늘 들어가서 네. 시원하게 해서 또 깨끗하게 정제를. 그쵸. 청량한 겨울의 맛을 담은 알싸한 동치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이대로 먹어도 물론 맛있지만 갓 삶은 메밀면에 매콤한 양념장까지 더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한상이 뚝딱 차려지는데요. 오늘도 이곳은 세월의 맛을 찾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겨울에는 겨울대로 또 맛있고 여름은 여름대로 거예요. 제철을 맞아 더욱 맛있는 한 그릇. 올겨울 특별한 외식 메뉴를 찾으신다면 여주의 메밀막국수는 어떠신가요? 오늘 소개할 면발 여행지는 강원도 영월군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곳이죠. 저는 오늘 강원도 영월군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에는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면 요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뜨거운 국물 안에는 건강한 온기가 전해지고요. 탱글탱글한 면발에는 강원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특별한 면 요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영월에 오면 꼭 먹어야 한다는 이 면 요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국수를 먹어보게 되는구나. 강원도 이 심신산골에서만 드실 수 있는 아주 토속적인 면 요리 정말 기대되는데요. 국수 하나만 주세요. 와, 이 화려한 고명, 와 정말 예쁘잖아요. 면 색깔이 좀 특이한데. 특이하죠. 강원도의 특산물인 칡이 들어간 칡국수입니다. 이게 바로. 칡국수요? 네, 칡. 바로 칡국수인데요. 강원도 산골에서 칡은 흔한 재료로 추운 겨울에도 잘 자라 이곳 사람들 사이에선 꽤 유용한 식재료라고 합니다. 칡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 중 특히 국수는 빼놓을 수 없는 이곳만의 별미라는데요. 그 칡칼국수는 뭐 용을 하면 고식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어느 지역에는 그 고장만의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영월에만 오면 드실 수 있어요. 칡국수. 칡국수 맛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면발. 그 비결이 궁금한데요. 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 칡칼국수가 만들어지는 곳. 사장님들 여기 보니까 어디 있지? 여기 재분실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아, 여기가 바로 재분실이에요. 비밀의 창고처럼
비밀의 장소에서 발견한 맛의 핵심 비법. 바로 이겁니다. 이게 칡 전분 원액이에요. 근데 어, 보통 보면 네네. 칡을 꺼멓게 생각하지만 네네. 이게 칡 전분은 원래 하얀 거예요. 칡뿌리의 약 10%는 전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본초 강목에도 칡즙에 전분을 모아 꿀에 섞어 먹는다라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칡 전분은 예부터 애용되던 식재료였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한데요. 무슨 맛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아무 맛도 무미. 네, 아무 맛도 안 나요. 근데 이게 마술과 같이 밀가루 반죽에 섞여 들어갔을 때는 엄청난 탄산과 예. 쫄깃쫄깃한 이 네, 식감을 주는 식감이 틀리죠. 그런 이제 마술 같은 존재네요. 칡 전분은 물에 풀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덩어리가 다 풀어져요. 이렇게. 잘 풀어져요. 며느리도 모른다는 사장님만의 비율로 칡 전분과 밀가루를 섞습니다. 그런 다음 손으로 직접 반죽하는데요. 그래야만 칡국수 특유의 쫄깃하면서 탱탱한 식감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사장님만의 황금 비법이 남아있다는데요. 가져오는 건 뭐예요? 이게 숙성된 면이에요. 아까 뽑은 면, 오늘 뽑은 면이고. 이거는 하루 숙성시킨 면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난다. 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당겨 보세요. 네. 이게 오늘 아까 뽑은 면이에요. 네네네. 숙성시키지 않으면 이게 땡기기도 전에 그냥 아예 손 있는 데서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칡이 들어가서 탄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영월에서는 언제부터 이 칡국수를 넣기로 된 거예요? 3, 40년 전서부터. 그때 이미. 네, 그때서부터 네.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먹는 게 적으니까 네. 밀가루에다 이제 흔한 게 칡이니까 네. 그 칡 전분을 넣게 된 거예요. 칡국수의 오랜 역사만큼 함께 그 자리를 지켰다는데요. 삼촌이 시작한 가게를 조카인 사장님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3가지뿐이던 고명이 5가지로 늘어난 것뿐인데요. 형형색색 화려한 색감이 더욱 입맛을 돋게 합니다. 그리고 이곳 칡국수만의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데요. 국물 자체가 여기는 칼칼하면서 담백해요. 담백하고 시원해요. 손님들 입맛을 제대로 사로잡았다는 국물 맛. 그 비밀을 알고자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불 켜진 식당을 찾았습니다. 육수를 만들기 전 반드시 멸치를 볶아야 한다는데요. 멸치가 젖어 있으면 육수에 들어가서 끓였을 때 비린내가 나요. 근데 멸치가 이 볶아가지고 하면 그 비린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잡냄새가. 물기 하나 없이 바싹 볶은 멸치와 채소들로 국물을 내는데요. 모든 재료의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지도록 무려 5시간을 끓여야 한답니다. 이렇게까지 오래 끓이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육수를 우려내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 끓이는 거죠. 70을 앞둔 나이에 힘이 들 때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일인데요. 손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누가 안 본다 그래서 내 게으름 피고 그러면 그 맛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한 점의 부끄럼도 없는 정직함. 이곳 칡국수의 마지막 비법입니다. 정성을 가득 담아 완성한 면과 국물. 여기에 화려한 오방색의 고명을 얹으면 강원도 영월군의 대표 별미 칡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여기서 만족하긴 이릅니다. 강원도 감자로 만든 감자떡도 꼭 맛봐야 한다는데요. 와, 일일이 다 만드시네요. 네, 손으로 만들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허리 아프실 텐데 계속 앉아서 만드시는데 차라리 그 감자떡 만드는 기계로 하시죠. 보내드리니까 손으로 만든 거 보내달라 그래요. 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들고 고집하고. 기계를 샀는데 놀리고 예.
직접 이렇게 역시 손맛이 중요하네요. 100% 감자 전분으로 만든 반죽을 손으로 꼭꼭 눌러가며 빚는데요. 반죽 속의 기포를 없애 매끄러운 모양새를 만드는 건 물론 남다른 쫄깃함을 더합니다. 어우 부드러워. 감자떡 맛있죠? 와, 감자떡 예술이에요, 예술. 예, 이게 저 손으로 빚었기 때문에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거예요. 정말 매끈매끈한 게 젤리나 곤약 같이 이 겉피는 매끈매끈하고 속은 또 고소해요. 감자떡은 칡국수를 시키면 감자전과 함께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더할 나위 없는 한상입니다. 뜻이 없고 솔직해야 되고 처음과 끝이 똑같아요. 중간에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식단 보면 똑같아요.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맛을 선사하는 강원도 영월의 특별한 면 요리 칡국수였습니다. 오늘의 면 요리를 소개할 지역은 충청남도 서산. 광활하게 펼쳐진 서해안의 갯벌에서 팔도 명객이 만난 면 요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추워. 추워 진짜. 아들아들 몸이 떨리고 춥네요. 근데 이렇게 추울수록 맛볼 수 있는 바다의 보물이 있다고 하는데 바다의 풍미가 아주 감칠맛이 쫙 퍼지는 진짜 겨울바다의 보물. 바로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입니다. 찬바람 솔솔 불어오기 시작하면 개시하는 간월도의 굴칼국수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굴집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역시 간월도구나. 여기 굴 칼국수는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뉴판에 적혀있지 않지만 굴맛 좀 안다 하는 사람이면 이맘때 다 이곳으로 모인다는데요. 내가 올 때마다 여기 와서 꼭 이거 맛이 들려가지고 꼭 먹고 가요, 아주. 이런 찬바람 날 때 추울 때요. 이런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개운해서 너무 좋아요. 항상 요맘때만 되면은 이 맛, 바로 이 맛. 네, 사장님, 우리 굴칼국수 하나 주세요. 굴칼국수요? 예. 벌써부터 그냥 식욕이 진짜 감도는 게. 굴칼국수 나왔어요. 아이고, 금방 나오네요. 우와. 드디어 굴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어우, 비주얼 봐.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굴이 계속 나와요. 계속 등장합니다. 굴이. 이거는 거의 굴밭이에요, 굴밭. 네. 굴아, 반갑다. 호로록 먹을 때마다 입안 가득 퍼진다는 바다내음. 이 면발 자체에 굴의 풍미가 배어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곁들이지 않아도 이미 이 국물에 녹아난 굴의 풍미가 면 사이에 가닥가닥 사이에 다 배어 있습니다. 오늘 추웠었나? 기억이 안 나요. 추위도 다 잊게 하는 굴칼국수의 위력입니다. 난로를 먹은 것처럼 굉장히 몸이 뜨끈뜨끈해집니다. 정말 한 입 먹어보고 싶네요. 겉절이를 쓰네요. 아삭한 식감의 겉절이에 바다의 향이 그대로 녹아든 면발까지.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런데 팔도 명객의 임무 잊지 않으셨죠? 이걸 다 비워놨더니 이 특유의 이 비법이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방에 몰래 잠입하는데요. 육수통이라든가 뭐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마법의 양념이 들어있는 양념통 이런 게 없어요 지금. 그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 뽀얀 속살의 굴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뭐가 궁금하셔서? 아니 저 굴이 제가 방금 먹었던 그 탱글탱글한 그 굴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아침에 따온 거. 지금 직접 따오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거를 또 캐야 되잖아요. 어차피 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럼 내일 새벽에 오세요. 연장 근무 확정이네요. 이거 보려면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맛있는 굴을 드시려면 하루 저녁 자는 거야 기본이지. 다음 날 아침 썰물 때가 돼서 갯벌이 드러나면 바닷물에 숨겨졌던 어마어마한 양의 굴밭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다 굴바다
쫄깃쫄깃한데 예. 굴이 옳지 많아요. 이게 다 굴이에요, 이게? 예. 요리 봐도 굴, 조리 봐도 굴. 이게 다 굴이라니. 심지어 양식이 아닌 자연산 굴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에 있는 굴이 이게 다 자연산이에요. 진짜 자연산. 잡숴봐요. 맛있던 거. 남해안 굴과 달리 알맹이는 작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 하던가요? 진한 향과 풍미는 일품이랍니다. 진짜 달다. 달아요. 끝맛이 씹으면 씹을수록 다네요. 하나도 안 비려요. 싱싱한 굴은 어떻게 구분하세요? 이렇게 보면 굴이 서 있어요. 이렇게, 굴이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잖아. 예. 네. 굴이 이렇게 뾰족하니 이렇게 다 서 있어요. 보면 똑같은 것 같아도 노란색이 위에 이렇게 굴꽃이 있지. 굴꽃. 이걸 굴꽃이라 부른다고요. 진짜 꽃 같아. 지역마다 굴의 크기나 맛이 다르다는데 서해안 굴의 특징으로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굴 그러면 통영굴 그러잖아요. 남해안. 제가 보기에는 색깔이나 모양이 많이 달라요. 이제 서해안은 간만에차가 심하잖아요.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네네네. 물 들어가면 물 먹고 또 네. 물 나가면 이렇게 햇볕 보고 그렇기 때문에 단맛도 강하고 영양가도 많고 미네랄 같은 것도 훨씬 많죠. 굴을 들고 바다를 향하는 사장님. 굴을 바닷물에 씻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바닷물로 닦으면 뼈거리가 이렇게 하면 다 빠져요. 목욕 재개 후 굴이 더욱 탐스러워졌습니다. 이제 요리 좀 하나 싶었는데 어딜 가시는 건가요? 와, 이게 뭐 지금 야채 창고네, 채소. 이거 직접 다 키워서 쓰는 거예요? 그럼 다 킬로 그 장 볼 일이 없겠네요. 그렇지. 사장님만의 채소 가게네요. 이건 쪽파. 이것도 양념하려면 또 쪽파가 있어야 되니까. 손님에게 올리는 건 그 무엇 하나 허투루 할 수 없다는 사장님. 조금 번거롭더라도 직접 키운 채소만을 고집한다는데요. 굴 칼국수에서 자연의 맛이 느껴지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런데 주방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거 맹물이잖아요. 네, 맹물이에요. 특수, 비법, 육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굴이 싱싱하잖아요. 네. 굴 아침에 따온 굴에다가 뭐 여기 집에서 난 야채. 집에서 양파. 난? 예, 이거 넣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아, 딴 게 안 들어가고요? 네. 맹물에다가? 그럼요. 신선한 재료가 맛의 비결인 셈. 채소와 굴만으로 모두가 감탄하는 맛을 낸다는 게 쉬이 믿기지 않는데요. 팔도 면객의 검증이 필요한 순간. 아마 아까 드셨던 것보다 더 개운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잊겠어요, 이거를, 이 맛을. 물이 이런 훌륭한 육수로 변하는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다 모두가 굴의 힘입니다. 자연의 깊은 맛이 우러난 뽀얀 국물에 부드러운 면까지. 여기에 쫄깃한 굴이 더해지면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 오늘의 면 요리 완성! 굴 칼국수의 단짝이라 불리는 이 집의 또 다른 별미.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네. 굴전하고 굴밥도 한번 드셔보세요.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구치는 굴 가득한 영양 굴밥에 겉바속촉 굴전까지. 정말 완벽한 천의 얼굴입니다. 아직 굴의 변신은 끝나지 않았으니 또 굴밥에는 뭐니 우와. 어리굴젓을 올려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굴 위에 또 굴. 굴에 의한 굴을 위한 완벽한 굴 상차림인데요. 드넓은 서해의 갯벌을 담은 사장님의 굴 요리들입니다. 이제 밥도 이왕이면 내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엄마처럼 해서 이제 손님들이나 식구들을 드리려고 애를 써요. 정말 와, 그 정성이 지금 이 맛에서 느껴져요. 25년간 굴 요리를 만들어 온 사장님에게 굴 칼국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살게 해준 거? 진짜 내가 이게 칼국수나 이런 굴밥이 없었으면 살아가는데 의미가 없었을 것 같아. 진짜 생활의 활력소? 네, 진짜, 활력소. 응, 삶의 활력소. 그렇죠. 더불어 저는 행복합니다. 자연의 맛과 함께 어머니의 정성까지 담긴 충남 서산의 굴 칼국수였습니다. 팔도 면계.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를 찾았습니다. 우리나라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맛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곳.
날씨가 쌀쌀한 어느 날 팔도를 떠돌아다니며 특별한 면을 찾는 자가 있으니 방랑검객 아닌 팔도 면객 이우석 푸드 스토리텔러입니다. 나 팔도 명객 드디어 전주에 도착했어. 전주의 특별한 면을 찾아 한번 떠나볼까요? 특별한 면 요리를 위해 전주까지 달려갔습니다. 짬뽕인지 쫄면인지 아직까진 정체를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거 주세요. 그거. 오늘 팔도 면객의 면 요리를 만나러 온 곳은 중식집입니다. 전주에 방문하면 너나 할 것 없이 꼭 먹는다는 음식인데요. 해물 향이 좀 강하고 그 매콤하고 칼칼하고 되게 개운해요, 엄청. 꿀맛이에요, 꿀맛. 해산물이 들어간 되게 맛있는 독특한 짜장이에요. 짜장면보다는 짬뽕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짠. 와, 그건 거의 요리예요, 요리. 정말 아예 그냥 요리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이 물짜장 바로 먹어봐야겠죠? 역시 비벼야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색깔이 까맣지가 않죠. 그리고 아주 입맛 완전히 잘 돌게 만드는 이 향긋한 해산물의 맛. 한 입 가득 면을 머금고 삼키는 순간 목구멍을 강타하는 바다의 맛에 절로 감탄이 나오는데요.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의 면과 소스가 조화를 이룹니다. 이 반죽 자체가 굉장히 치밀한 게 있어요. 손맛. 손으로 반죽하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항상 계절이 똑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온도의 변화에 맞춰서 손만 느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80년 전통의 물짜장 비법. 그 첫 번째는 1대부터 3대까지 고집해온 손반죽에 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방식이어가지고 손반죽을 하면 좀 더 쫄깃한 맛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손반죽을 고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 방식을 고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집도 다른 집처럼 기계 반죽 하자고를 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손님들이 벌써 바로 알아챈다고 손반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킨 손반죽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음 날을 위해 매일 아침 미리 반죽을 한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사장님과 손님 모두가 만족하는 면발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면은 뜨거운 물에 담가 2, 3분 정도 푹 삶아주는데요. 80년의 내공이 쌓인 손반죽 덕분일까요? 한눈에 보기에도 면의 윤기가 다릅니다. 면은 엄청 이게 탄력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게 막 여기까지 올려도 안 끊어져서 가위로 막 잘라서 먹고 그랬거든요. 엄청 쫄깃해요. 면이 탱탱하고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음식을 시켜가지고요. 시차를 두고 나왔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면이 불은 게 전혀 없어요. 쫄깃한 면과 잘 어울리는 마성의 빨간 짜장 소스.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가봤습니다. 지금 제가 염탐하러 왔습니다. 자, 팔도 명객의 염탐기 한번 같이 보시죠. 사장님 준비되셨나요? 잠깐만 구경해주세요. 이 소스가 그러면 처음에 볶으실 때 그냥 물 전분 이런 식으로 넣나요? 네, 처음에 볶을 때는 이제 간장이랑 간장. 같이 볶다가 고춧가루 좀 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제 육수를 넣어서 이제 걸쭉하게 만들죠. 육수를 넣어서 육수가 그러면 역시 맛의 비결? 네,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장님이 꼽은 물짜장의 핵심은 바로 이 육수입니다. 손질한 채소와 함께 노게를 넣어 감칠맛 일품인 육수를 끓여주는데요. 각종 재료들을 기름에 볶은 후 간장과 고춧가루를 넣을 때 이 육수도 함께 넣어준답니다.
이후 녹말가루로 농도를 맞추면 완성되는데요. 이 물짜장은 1950년대 전주에 정착한 화교에 의해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거를 어떻게 뭐 예전부터 하셨던 거죠? 예, 할아버지 때부터 해왔던 거. 네, 할아버님 때부터 하면 3대. 네. 가게 몇 년 되셨어요? 가게는 할아버지 때부터 하면 70에서 80년 정도 됐습니다. 7, 80년. 와, 정말 전주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물짜장이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네. 지금 손님들, 고객님들이 이제 매콤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렇죠. 빨갛게 좀 변한 한국인은 거예요. 예, 한국인은 아무래도 중국인이랑 약간 입맛이 달라서 1대인 할아버지에게서 2대인 아버지로 이제는 3대인 사장님에게로 이어진 이 집의 물짜장 비법. 그리고 물짜장의 단짝이라 불리는 탕수육에도 특별한 맛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비법을 확인하기 위해선 일단 맛부터 보는 게 순서겠죠? 네, 바삭하고도 쫀득해요. 약간 떡을 튀겨놓은 것 같은 느낌. 탕수육의 핵심은 덩어리째 가져오는 이 고기에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깨끗해요. 방어 같은 그런 모양새가 그렇습니다. 이게 순 살코기로만 탕수육을 만들어야 네네. 탕수육이 더 맛있거든요. 직접 힘줄과 지방을 제거한 고기는 가지고 있는 수분을 고려해 튀김 반죽을 되직하게 만들어 익힌 후 기름에 튀기는데요. 적절한 온도의 기름과 적정량의 반죽 덕분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탕수육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입에서 군침이 고이는 빛깔 고운 자태. 갓 튀겨진 탕수육을 물짜장 소스에 찍어 먹으면 남다른 풍미를 느낄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소스를 물짜장 소스를 묻히면 여기서 또 해물 맛이 스며들면서 풍미가 되게 좋아져요. 이때 떠오른 대사 한마디. 이 물짜장과 이 바삭한 탕수육 둘은 깐부인 것 같아요. 우린 깐부잖아. 사장님에게 물짜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그랬듯이 저에게도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물짜장이고 아버지가 전수해 주신 건 그대로 가되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방향 개선을 좀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에겐 그리운 추억이자 또 어떤 이에겐 새로운 추억이 될 면요리. 지금까지 전라북도 전주의 물짜장이었습니다. 팔도 명객. 오늘 면발 여행지는 바로 강원도 강릉. 가슴이 뻥 뚫릴 정도로 멋진 바다를 기대했건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 했던가요.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쓸쓸히 바다를 걷는 한 남자가 있으니 도깨비 아닌 먹깨비. 이우석 푸드 스토리텔러인데요. 비가 오네요. 비가 오는 날은 또 비 오는 바다가 운치가 있죠. 강릉의 바다를 보니까 따끈한 그릇이 생각납니다. 국산 그릇 하실래요? 시뻘건 국물에 보기만 해도 얼큰하고 쫄깃한 면발을 자랑하는 오늘의 면요리. 팔도 면객이 소개하는 황홀한 맛의 세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 쌀쌀한 날씨에 너나 할 것 없이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먹으러 온 것 같은데요. 여기 많이 왔어요. 네, 맛있어요. 사장님, 여기 장칼국수 하나 주세요. 과거 소금을 구하기 쉽지 않았던 시절엔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로 간을 맞췄던 음식. 이제는 강원도 영동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오늘의 면 요리는 바로 강원도 강릉의 장칼국수입니다. 우와. 와, 요리네, 요리.
그냥 칼국수가 아니네요. 네. 보기만 해도 딱 든든해요. 예. 이렇게 든 게 많구나. 하나 또 찍어 놓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겠죠? 아주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이 벌써 식욕을 당기게 하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검은콩 장칼국수. 그런데 먹다 보면 면에서 조금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데요. 면이 매끈매끈해요. 스킨 알처럼 이렇게 납작하고 매끈매끈하니까 저절로 쏙 들어가는데 또 그러면서도 씹으면 이 쫄깃쫄깃함이 살아있어요. 이거 아마 이 집이 이제 검은 콩을 넣은 면, 콩에서 나오는 그 쫄깃함이 이 면 안에 그 맛의 식감에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면에는 검은콩 말고도 특별한 비법이 있다는데요. 마침 주방 안쪽에서 칼국수면의 베이스가 되는 밀가루와 검은콩 가루를 넣는 사장님의 모습 포착. 그런데 그때 심상치 않은 색의 반죽 재료가 등장했는데요. 아니, 이거는 뭐죠? 이게 버섯 종류인가? 미역귀요. 아, 미역귀. 예. 어제 제가 담가놨거든요. 예. 와, 미역귀로 특별한 소스를 만드신 거예요? 담가면 이렇게 그냥 물만 넣었는데도 그렇죠. 미역귀가 원래 그 안에 젤라틴 성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닿으면 미끌미끌한 이제 젤라틴 성분이 이제 배어 나오거든요. 이거를 어디다 쓰시게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요걸 배합을 해가지고. 와, 이게 그냥 밀가루 반죽이 아니구나.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은 바로 미역의 머리 부분인 미역귀를 불린 물을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순대나 하시는 네. 제가 장사한 지는 한 25년 정도 됐어요. 25년이면 그럼 15년을 직접 이렇게 밀어서 거의 밀었어요. 어깨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만둬. 못해가지고. 그렇죠. 오랫동안 손님을 위해 직접 반죽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어깨에 무리가 와 10년 전부터는 기계로 반죽을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가끔씩 시작할 때 처음에 이렇게 공기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었거든요. 이게 우리 친정 엄마가 쓰시던 건데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엄마가 쓰시던 거라서 계속 보관하거든요. 사장님의 보물 1호인 홍두깨는 잠시 내려놨을지언정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국수 한 그릇도 대충 만드는 법이 없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구니에다 넣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숙성을 시켜가지고요. 육안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두 반죽. 탄력이나 식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데요. 확실히 면에 검은콩이 들어가서 그런지 더 쫄깃하고 더 건강한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 검은콩이 들어가가지고 좀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칼국수 집의 이제 가장 이제 맛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입니다. 네. 김치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쫄깃한 식감의 칼국수와 아삭한 겉절이의 만남. 매일 아침 8시만 되면 모녀가 함께 가게로 출근해 겉절이를 담그는 덕분에 이 환상의 단짝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네요. 겉절이와 특별한 비법이 담긴 검은콩면의 환상의 콜라보.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장칼국수의 매력은 또 있었으니 바로 이 국물. 와, 육수의 정체를 알았네. 과연 정체는? 정말 다양한 게 다 들어갔네요. 육수 안에 넉넉한 강원도의 자연처럼 산과 들과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국물 안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육수의 비법을 찾기 위해 주방을 살펴봤는데요. 팥뿌리와 육수용 멸치, 밴댕이포를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여기까진 일반적인 육수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때 재료통 한 곳에서 장칼국수의 육수 비법이자 봄나물인 냉이를 발견했습니다. 냉이는 왜 넣으시는 건가요? 냉이는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좀 된장찌개 같은 거 넣어먹고 이러고 그래 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넣게 됐어요. 향신채라 그러죠. 냉이는 굉장한 진한 봄 향기를 내는데 고추향의 풍미가 너무 강하니까 냉이가 그 파릇함을 좀 살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김밥이 다 있어요? 그럼 저도 뭐 당연히 시켜야죠. 김밥 여기 하나 추가요. 별미 중에 별미. 소고기가 듬뿍 담긴 김밥입니다. 처음부터 저는 소고기김밥을 했어요. 이 소고기가 좀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소고기가 좀 특색 있는 것 같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메뉴를 정하신 것 같아요. 네, 장칼국수 그 국물에 이 김밥을 또 찍어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시는데요. 모녀의 추억이 담긴 김밥이자 가게의 별미가 되어버린 소고기 김밥과 장칼국수 국물의 특별한 조합. 훌륭한 소스가 되겠네요. 장칼국수와 김밥 함께 먹으면 맛이 더 좋다는데요. 속이 든든해지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사르르 부러지면서 쌀들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공깃밥 말아가지고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원도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짜실 때 앞으로는 블랙리스트를 짜십시오. 검은색이 힌트입니다. 모녀에게 장칼국수란 어떤 의미일까요? 장칼국수는 학교 같아요. 배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엄마 경력이 25년이니까 저도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나올지 않을까. 강원도 영동 지방의 향토 음식이자 따뜻한 마음이 담긴 면 요리. 강릉에서 만난 모녀의 검은콩 장칼국수였습니다.